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금요일 MBC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감행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을 열도 주요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도쿄에서 전재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에 촬영된 북한 남포의 해군 조선소 모습입니다.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의 발사대로 사용될 수도 있는 바지선이 덮개로 가려져 있습니다. 5달 전에는 없던 크레인도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21일에 같은 장소를 촬영한 모습에선 크레인이 이동한 모습까지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발표했습니다. 또 SLBM 발사 준비를 계속하는 듯한 위성 사진들은 지난해 8월 북한이 SLBM을 쐈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선 북한이 SLBM을 조만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核実験の次は潜水艦なのでしょうか。北朝鮮が SLBM 発射実験を行う可能性があると。 일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오늘 오키나와에서 미사일 요격 시스템 패트리엇의 전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군 기지가 집중 배치된 이곳에서 요격 태세를 점검해 북한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이 지나갔던 홋카이도뿐 아니라 일본 주요 지역에도 패트리엇을 배치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전조우입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편대가 북상에서 벌인 무력 시위에 대해서 북한이 선전 매체를 동원해 처음으로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이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면서 자신들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구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3일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편대가 북한 동해 국제 공역을 비행한 것은 위험천만한 망동이자 추호도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9번의 한반도 출격은 모두 한미 연합훈련으로 진행됐지만 이번엔 미국이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급유기를 동원한 실전 같은 작전이 북한 도발을 억제할 거라는 주장은 오산이라고 강하게 반박했고 자신들은 영공을 침범하려는 미국의 공중전력을 단호히 격추시킬 의지에 넘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지난주 미군의 B-1B 출격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대내 매체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밤 기습 무력 시위에 나선 미군 B-1B 편대는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 해상까지 북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포 앞 해상까지의 거리는 불과 120여 킬로미터,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와도 13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위치입니다. 당시 우리 군은 미군의 실제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고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미군의 단독 작전에 대해 북방 한계선 NLL 준수 차원에서 한국군이 참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1B가 NLL을 넘어 북상할 것을 사전에 예상했다는 의미로 강경화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 당국자들은 우리 군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어 훈련에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나흘간 중국을 방문하는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continue our discussions on a number of other issues that are important, but certainly North Korea will be on the table for discussion. 또 11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은행들의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의 새 대북 독자 제재 행정명령의 취지를 설명하고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턴 동아태 차관부 대행은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새 대북 제재 이행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대북 금융과 국경 무역에서 새로운 통제 조치를 내놓은 점을 거론하면서 최근 중국 당국의 추가 대북 조치에서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선 북한이 핵 보유국인지 여부를 놓고 의견 대립이 빚어졌습니다. 코커 외교위원장이 날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평가하자 손턴 대행은 국무부의 입장은 다르다면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구체적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승입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게 내년 초까지 폐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라는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김현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결의한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폐쇄 만료일은 내년 1월 9일입니다. 상무부는 폐쇄 대상과 관련해 중국에 있는 북중 합자 외자 기업들은 물론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엔 중국 내 대부분 북한 식당이 포함됩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 수는 정확하게 집계되진 않았지만 1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중국 주요 도시에 자리 잡은 북한 식당은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상무부가 공고한 이번 조치는 각 성 당국이 감독과 집행을 맡습니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면제 대상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은 비영리,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 등이며 면제 대상으로 비준을 받거나 등록된 기업은 각 성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이라고 압박하는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지난 23일에도 북한으로 수출되는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석유 제품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와 긴 연휴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도 추석 특수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 역시 제자리 걸음을 하며 주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10월 경기 전망 지수는 92.3으로 집계됐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해 지수가 낮아질수록 부정